오래간만에 방송을 하고 이른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접속 인원은 좀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간 교육이 23시 30분에 한 번 더 있어요. 23시 30분에 한 번 더 야간 교육이 있으니까요. 그때도 참여하셔서 내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는 시황 위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야간 교육에서는 일단 주도주 교육하고 또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간에 또 기다리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종목 기준 먼저 한번 살펴보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런 기준이 잡혀요. 변동성 매매 기준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주도주의 거래량의 기준과 그리고 변동성 거래량의 기준이 다소 이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좀 일정 범위 수반되어야만 변동성 매매도 좀 단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3천억 기준 잡아드렸는데 2천억으로 일단 좀 다운을 시킵니다. 그런 이유는 2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면은 일단 오늘 기준에서도 20위권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2,300개 종목 중에 거래대금 상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 거래 기준 2천억 기준 설정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종목군들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기준의 이제 거래량의 기준은 5MA, 20MA 평균 거래량.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기준이 잡혀요. 자,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 기준 매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채널 돌리시면은 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기준점은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실패가 되더라도 항상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형성될 때 그 거래량의 기준은 5MA, 20MA 거래량이 그러니까 5MA, 20MA라는 거는 5일 평균, 20일 평균 이동 평균선을 얘기합니다. 그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형성될 때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으로 형성될 때 거기서 편입을 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쉽게 표현해서 물렸다? 이렇게 설정이 된다 할지라도 5MA, 20MA 5MA, 20MA 그리고 여기서 5MA, 20MA 고점에 잡혀버렸다. 뭐 예를 들면은 이날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부분이 형성되고 나서 시초가가 여기죠. 빠르게 잡았으면은 고점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빨리 잡히거나 하지는 않고 또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날 이외에 이제 뭐 요 정도 범위에서 잡았는데 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실패됐다 할지라도 5MA, 20MA 거래량이 수반되고 나서 거기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편입의 기준 잡니다. 그러면 편입될 수 있는 구간이 요 자락 그리고 요 날은 어떻게 되나요? 요 날은 음봉이니까 뺀다고 치면 요 날도 뭐 잡을 수는 있겠네, 그죠? 다시금 그러니까 추세 매매 5MA, 20MA 거래량의 기준이라는 거는 요 날도 거래량 부분이 5MA, 20MA 부딪혀 주는데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나왔다가 음봉으로 다시 밀린 거죠. 그래서 요 날도 편입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5MA, 20MA 거래량 터뜨리고 양봉일 때 요런 데서 어느 자락에서도 이 날도 사실은 편입이 되죠. 왜냐면은 시초가 여기에서 이제 출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꼬리 달린 거죠. 그러니까 편입이 되죠. 사실상은. 뭐 편입하고 나서 뭐 손절을 했든 앞에 물량은 차익 실현을 했든 그리고 이날도 편입의 기준.
그러고 나서 이제 편입이 되는 거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뭐 요날의 기준이 되겠죠. 추세 매매의 기준, 펀더멘탈을 제외하고 난 추세만을 놓고 보겠다. 그리고 나의 기존 패턴만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겠다. 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변동성에서 나온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당겨 보시면 예를 들면은 변동성이 크기가 좀 커지려면은 요 정도 최소 600만 주의 기준이 되겠죠. 최소 그 600만 주 또 혹은 요 정도 800만 주. 그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주면 변동성이 아무래도 확대된다. 그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오는 날들 9%, 8%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변동성이 나온 거죠, 사실 5%대. 그래서 저 거래량의 기준, 그다음에 쉬어가고 나는 이후의 흐름이니까 뭐 9%까지 한 번에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5,600만 주 정도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은 게 이제 SK 하이닉스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주도주의 추세 매매 기준, 상승 추세의 기준. 그다음에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2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기준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있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 뭐 상한가도 있고 하지만 손오공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1,400억 거래된 거죠. 뭐 어찌됐건 간에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없고 한국테크놀로지 1,000억 좀 넘고 현우산업 1,000억 좀 넘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박 났었죠 하고 떠들어대는 친구들 그게 못돼 먹은 거라는 거죠 사실. 수산중공업이 이제 거래대금 좀 있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그리고 뭐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백광산업 수산중공업 그나마도 거래대금이 일부라도 있으면 시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래대금이 좀 실려 있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은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천억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는 넘겨야 됩니다. 70%는. 그리고 직전 거래량 거래대금의 80% 수준을 기준으로 잡니다. 직전, 전일. 최근이 아니라 전일. 전일 변동폭 확대 시 전일 거래대금의 80% 수준. 요건 이제 빼놓죠. 뭐 우리가 실전에서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텍스트로 쓰기도 힘들고 그 시장 사량을 고려해서 이제 기준을 또 잡아주는 것이 옳죠. 그래서 뭐 비이성적으로 뭐 2조, 3조 이렇게 형성되는 거래대금이 나온다면은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 시젠, 신풍제약 뭐 이런 경우 그 거래대금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죠. 결론적으로 삿바형 윗꼬리가 제한적인 삿바형의 캔들이 떠줄 때 저런 거래량과 기준 거래량을 맞게 움직였을 때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5에서 10% 그리고 1조 미만짜리 종목은 10에서 15%까지 공략한다. 예. 그쵸. 지금 야간 무방도 그래서 좀 줄여야 돼. 오늘 11시 반도 30분 정도만 짧게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교육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윗꼬리가 제한적인 삿바형의 캔들이 떠줄 때 단기 공략주 기준에 교육 자료 좀 올려주시고 유튜브 방송도 뭐 7시 40분이다 보니까 접속 인원이 굉장히 뭐 적으신 상황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저희 직원분들. 그렇게 해서 거래량 기준의 방송 자료 그다음에 아까 뭐 도수 자료는 올려드렸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한가 따라잡기 뭐 그런 그
거래량의 비밀 12월 11일자도 있고 아마 저쪽 우리 뭐죠 그 주식 투시경 자료에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 투시경 자료 뽑아놓은 자료 그거 해서 지금 바로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인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이시지만 출석 체크 한번 가시죠. 701109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종목까지 잡아내야 되니까 자 701109 채팅방에 그 다음에 저쪽 카카오톡 방에 전부 올려주시고 701109 얼른 12월 11일자 그 말고 그거 말고도 일주일 쉬었다고 까먹으면 안 돼. 일주일이 아니구나. 야간 무방은 꽤 오래 쉬었죠. 풍문으로들어서 이외에 우리 그 뭐죠 그 방송 원고 거기에도 주도주 따라잡기 있었죠. 그거 찾아가지고 같이 올려주세요. 주도주가 아니라 그 저기 뭐죠 변동성 거래 상한가 따라잡기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그게 그 주식 투시경에도 꽤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꽤 많이 올려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이 안 나면 그 기존 방송 원고 백으로 지금 오늘 밤을 새서라도 근무 시간 내내 그 뭐 몇 개나 돼 100개라고 그러면 100개 클릭하면 몇 개나 되겠어요. 싹 역클릭 해가지고 요 자료 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요거를 그 저기서도 해드렸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이거 수정해 놓은 것도 있잖아. 3천억짜리로 수정해 놓은 것도 있어요. 오늘 기준에서는 2천억으로 수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도 인원이 별로 안 들어와 계세요. 지금 35분 계시는데 그분들이라도 쭉 올려주셔야죠. 70110 한 페이지는 넘겨야지. 동네 창피하게. 그리고 이거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것만 올려드리나? 동영상 링크도 올려드려야죠. 그렇지. 올려드리고 주식 투시경도 올려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요 기준으로 이제 종목을 한번 설정해 드려 볼게요. 4월 6일 오늘 그 기준에 교육용 1% 비중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의 상승 목표 기준 거래량과 양봉 OMA 20MA 거래량 손절은 마이너스 3% 오버나잇은 50% 이하 이렇게 잡아드렸고 요 기준에 오늘 뭐 긍정적인 흐름 눈치 보기 때문에 못 움직인 종목 하이닉스 6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나쁘지 않아요. 0.43까지 강세. 현대차의 기준도 오늘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현대차의 기준점도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데 일단은 현대차 기준을 최소 범위 250만 주의 기준을 잡을게요. 앞전에 변동성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차 250만 주의 기준 400만 주로 오늘 잡아드렸는데 좀 줄여서 350만 주 죄송합니다. 350만 주 그렇게 놓고 잡아드리고 이제 이것도 교육용으로 그러면 하나씩 보죠. SK 하이닉스 기준에 조금 전에 600만 주 기준 설정 잡아드렸죠. 그다음에 현대차의 기준 이렇게 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앞전 거래량이 360만 주인데 그 수준의 거래량 350만 주. 그래서 이날 8.9%까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기준. 그다음에 내일 이제 그 LG전자의 추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했는데 LG전자의 오늘 기준에서의 변동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오늘은 관망을 하자라고 그랬어요. 기존의 물량을 지금 자락에서 차익 실현하기도 어설프고 물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뭐 저점에서 재편입하고 다 좋은데 주도주로 가져가고 있고 이제 주력주로 설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짧게 끊어쳐서 뭐 스윙 뭐 단타 이렇게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라서 그리고 14만 원을 찍고 들어올린 상태의 기준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14만 원을 찍고 들어올린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점에서
우리가 눌림목이 작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나 그런 인식을 잡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죠. 이 범위를 재차 강도 있게 넘기기 위한 흐름에 새로운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핸드셋 부분에 대해서 철수하는 부분이 매각을 진행했다가 매각이 안 돼서 매각을 진행했다가 매각이 안 돼서 결국은 철수를 하는데 매각을 한다라는 쪽을 재료로 설정을 해서 재료로 작용이 돼서 급등이 나왔다가 그게 뜨뜻미지근해지니까 조정을 받았다가 그리고 이제 바닥 인식 잡고 돌리는데 결론은 철수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사업에 대한 기준인데 실적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란 말이죠. 지금 그 순익 부분이 내년 전망치 기준이 2조 6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라는 얘기죠. 내년 기준에. 그렇게 돼서 일단은 2조 8천억입니다. 죄송합니다. 2조 8천억. 오늘 조정을 받아서 2조 5천억의 시가총액. 그러면 그 PER이 10배가 안 돼요. 그래도 기술주인데.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전장 쪽의 사업 영역까지 이제 확대되는 부분에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의 해석 그리고 오늘 주가가 변동이 커졌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흐름이 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준 물량은 사실상은 다소 제한적이다. 35만 주는 그 앞에 뭐 58만 주까지도 매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악재로 인식이 된다면 두들겨 맞았겠죠. 근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3월 말 4월 초에 일단 강세 흐름을 지속해줬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하고는 뭐 차별화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반도체 쪽의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 부분이 지속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LG전자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LG전자도 최소 범위의 거래량은 350만 주 정도 그렇게 기준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좀 특이했던 부분이 뭐 특이라기보다는 기존의 LG 디스플레이가 윤정두한테 가장 인정을 못 받는 종목으로 설정이 돼 있었어요. 뭐 실적 부분도 그렇고 뭐 근데 이제는 수급 범위를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자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뭐 2월 달에도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 있어서는 그 누적 수급이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쪽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죠. 매수 평균 단가도 낮지가 않아요. 그렇게 11월 달에 개인들이 물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빼앗겼다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기준이 돼서 12월 1일이 되겠네요. 오히려 12월 1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누적으로 보시면 개인들이 1,000만 주를 뺏겼습니다. 외국 기관 1,000만 주 이상 가지고 쌍끌이로 3%예요. 약 3%면은 2.5%부터는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는 관심을 갖자의 기준이거든요. 3%면 30%를 평균 단가 대비 뒤로 올려야 됩니다. 평단 대비. 근데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21,000원이 평균 단가라는 거죠. 30%면 어떻게 돼? 30% 기준 잡으면 27,000원 정도. 27,000원 정도. 그게 이제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300만 주가 들어오면서 3% 수준의 물량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20%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략 24,000~25,000원 정도. 그 정도의 기준이었는데 오늘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개장 초에 살짝 강세를 띄고 그러고 나서 보합까지 눌렸다가 바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뭐 상승을 초월하게 터져줬죠. 그리고 개장 초 기준에서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러면 내일 기준에서도 오늘의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거래량의 80% 또 오늘 거래대금의 80% 정도 수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대금으로 기준 잡아서 80%면은 2천억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의 기준에 80%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8, 9, 70이니까 700만 주 이상 최소.
700만 주 이상 터지면 주가는 당연히 최소 5% 이상 들어 올려질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7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HMM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HMM의 경우도 지금 찾고 있나요? 찾아서 그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죠. HMM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은 일단은 거래량 부분이 이제 급격히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또 개인들에게 물량이 많이 떠넘겨진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연기금 쪽에서 이제 약 19억 이런 거는 뭐 그다지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의미는 없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전환 청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내용도 이제 발표돼서 나오겠죠.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앞전에 물량들이 다 소진되고 났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사 한경닷컴에서 나온 기사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기자 양반이 쓴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날부터 월요일부터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데 수요일 날 그 상장되는 물량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기사를 송출하면서 시간에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날 장중 변동성이 마이너스 8%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방 경직성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방 경직성 잡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흐름. 그래서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쪽의 매수 강도가 상당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상당했고요. 다만 이제 기타 법인과 기관 쪽 매도가 일부 있어서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가 제한적으로 뺏긴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손바뀜의 흐름도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의 크기 기준 잡으려면은 일단 2천만 주 정도 수준. 그렇게 되면 이제 5천억이 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거래가 실리게 된다면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공격적으로 시간에서도 좀 움직임을 일부 줬기 때문에요. 또 불확실성 해소됐고 실적 철회 기준이니까 일단 1,5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그 관심 종목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일단은 요 관심 종목의 경우는 교육용으로 좀 들여다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번 그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소형주들을 올려드릴 때 소형주들도 이제 자주 올려드리죠. 자주 올려드리는데 소형주들을 올려드릴 때 너무 무리수를 둬서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재밌죠.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근데 요즘 장은 원체 긍정적이라서 내 계좌에 수익이 안 나요. 그거는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욕심쟁이 우후후 하는 거고 내 계좌에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지금의 장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수익이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주도주에서의 그 계좌 수익률을 월등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계좌 수익이 월등해지고 난 이후에 차분하게 또 들여다봐도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요 기준의 추세 매매도 좀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그 전체 종목군들 올려 지금 며칠 야간 모방 안 했다고 이를 만드는데 야간에는 우리가 종목 거래량을 다 올려줬었나? 미안 제가 더 헷갈렸네요. 야간에는 종목 거래량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개장 전에는 거래량을 삭제해서 올려드리죠. 내일 아침에 다시 종목군들 보면서 다시 설정해서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좀 움직인 거래량이라든가 개장 초에 거래대금이 형성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들여다보면서 설정해서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이벤트 부분은 6+6이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3+3을 기준을 잡아드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3분 정도만 3+3으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내일부터 같이 움직여서 좀 주도주로 제대로 수익을 내놓고 그 다음 스윙 단타 종목 들어가겠다. 결국 뭐 내 종목이 못 간다고 생각해서 옮겨서 다른 쪽 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 때문에 또 현대차의 강세 때문에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하이닉스 쪽을 보여드릴 건데요. 하이닉스 한번 넘어가 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도 문자 일단 나갔어요. 14만 2,500원에 30% 유지, 신규 편입자 20% 편입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4월 1일에도 13만 8,000원에도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계속 문자 나죠. 3월 24일에도 나가고 또 당연히 2월 달에 12만 원까지 밀려졌을 때에도 나가고. 근데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3월 11일에도 기준거래량 잡아드리고 그리고 기준거래량은 변동성 매매의 기준거래량이잖아요. OMA, 20MA 추세거래의 기준 4월 2일, 4월 1일, 3월 29일, 26일 계속 잡아드리는데 결국은 유료방에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래 주도주의 기준이야 하고 설명 들으시고 같이 대처하시고 또 LG화학 77만 원까지 미끄러졌을 때 투매 안 하고 좀 버겁지만 그래도 견뎌내서 되돌리는 관점에서 이제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주도주로 계속 가져갈지 서로 의논하자고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기아차도 뭐 추풍 낙엽으로 무너져 내렸었잖아요. 결국은 9만 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 얼마나 행복했어요. 7,000원대에서부터 12,000원 또 14,000원 또 15,000원 그러고 나서 14,000원대 다시 들어간 물량 14,600원에서부터 3월 내내 매수세인. 야간에는 HMM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35,7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제 편입 단가가 좀 높은 편이죠. 29,500원 평균 단가인데 좀 더 낮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장 높은 단가가 29,500원. 그 상태에서 이제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뒤돌아보고 나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그냥 가지고 있을 걸. 이거라도가 아니에요. 시장의 1순위의 주도 업종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거라도 가지고 있을 걸 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지금의 위치는 일봉으로 보여드렸는데 주봉 기준에서 전체 종목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수 목금 미국장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선물이 움직이고 있고 유럽 쪽도 지금 뭐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이게 2월 24일이거든요. 13만 원 비중 50%, 12만 8천 원 50%, 뭐 20%, 12만 6,500원 15%, 하이닉스 75%입니다. 저도 전기 닉스 20%, 12만 8천 원 이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을 차익 실현을 일부 이제 단행하신 분들도 계세요. 공식적으로는 하이닉스 이번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문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차익 실현 하시고 다시 담으신 분들, 예쁜 공대님 같으신 경우 61%, 11%, 66%, 내계강 선생님 66%.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들이 남의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믿고 따라갔더니 수익도 안 나더라. 1, 2, 3월 달에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수도 이제 다시 돌려놓고 있는데 어찌됐건 1, 2, 3월 달 기준에서 수익 기준점들이 잡혀주면 된다는 거예요. 수익 기준점들이 잡혀주면. 수익 기준점들이 잡혀주면. 앞으로의 추세의 범위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런 하이닉스에서의 또 삼성전자에서의 주도주에서의 수익 부분을 잡아가고 나는 고점에 잡았어요. 지금 손실이에요.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줄까?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3월 10일부터 26일까지의 44%의 수익 이런 부분들이 대형주 기준에서 다 형성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나는 대형주 잘 잡았다가도 못 견디고 정리를 한다 하시는 분들
또 나는 주도주들 수익 부분을 매번 놓쳐요 하시는 분들, 이런 수익들 같이 가져가실 분들, 오늘 기준에 4월 재개편 기념으로 3+3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벅차다 그러면 2+1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요, 이 좋은 장에 또 특히 실적철에 주도 잘 잡으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또 수익 종목의 HMM, 또 LG화학 전부 오픈해 드렸어요. 오픈해 드렸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매매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혼자 어렵게 대처하지 마시고 같이 움직이겠다, 같이 움직이자 해서 합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맨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전화 주시고 11시 반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제 시간 뒷타임에는 이제 시황 선생님 방송이 있으니까 그 방송도 참여하셔서 좋은 교육 받으시고, 자, 11시 반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없이 바로 마무리 지어드리고 동영상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한번 HTS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HTS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의 고용 오조세 부분 상승세를 이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요. 미국 증시 지난주반 발표된 고용 지표를 소화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91만 6천 명으로 집계돼서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았다. 이 부분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죠. 다만 이제 실업률이 더 낮아졌다는 건 긍정적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발표하는 기준 3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부분이 최종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4. 그래서 전월 확정치보다도 상승을 한 기준. 2014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지표 개선폭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어찌됐건 하루 휴장됐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유럽 쪽도 금요일 휴장 이후에 부활절 휴장 이후에 흐름이 뭐 미국 지역의 상승에 더불어서 뭐 그 이전부터 이제 강세를 띠고 있었습니다만 더불어서 더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되어 주기를 내일 아침 돼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놓고 볼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놓고 볼 거예요. 일부 완성본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2부 완성본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1일날 마감, 그러니까 목요일날 마감에 미국 지수 기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또 외환시장, 또 금리, 또 상품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화 추세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코멘트들은 전부 긍정적으로 윗방향의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악을 안 쓰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시장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악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기준에 일선 차트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가파른 고공행진인 것 같지만 다 거짓말쟁이들이었죠.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나 되는 것처럼 월선 차트를 놓고 보면은 아니 월가에서조차도 4% 혹은 3% 이상에서부터 이제 조금 들여다보자 4% 수준에 도달이 돼야 일단 주식자산에서의 이동도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1.7인데 굉장한 호들갑. 예, 안녕하세요 호드람님, 앞방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귀에 그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이고, 이 흐름들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의 기준이 됩니다. 어마어마.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까지도
그리고 이제 하나 놓고 볼 거는 FOMC 회의 결과 1월 말에도 무지하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3월달 중순에 열린 FOMC 회의에서도 윤정두는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오늘 결론은 뭐예요? 지표가 개선돼서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만에 하나라도 미끄러져 내려오면 지표가 너무 좋아서 뭐 채권 수익률의 강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긴축의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받았다. 그러니까 2015년도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요따구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아로하 선생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종합병원이에요. 목도 안 좋고 다리도 삐끗해갖고 퉁퉁 부었고 또 심장 쪽에 이제 문제가 있나 해서 이제 가봤더니 이제 어찌됐건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당뇨에 뭐 와우 약을 한 주먹씩 먹습니다 지금. 자, 아이고 하셨어요. 살살하세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출석 체크 한번 나같이 가죠. 왜냐면 카톡방에 출석 체크를 쫙 올려주셔야 많은 분들이 놀라가지고 뭐야? 지금 시간에 뭐야? 윤정두 방송하나 보다 이렇게 하겠죠. 방송을 야간 무방은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자, 출석 체크 한번 가봅시다. 701109 윤정두가 최고다. 윤정두 시황 듣고 대처했더니 뭐 종목이든 시황이든 특히 시황에서는 뭐 따라올 자가 없구나. 그리고 종목 기준에서도 와우 우리 주력주들 IT 자동차 다들 훌륭하구나. LG화학이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701109 응? 지금 라이브 방송에는 37명 들어와 계세요. 평상시에 150명 뭐 이렇게 들어와 계시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방송하니까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701109 그리고 노란톡 국민톡 카카오톡방에도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70분 보고 계시거든요. 자, 70분 보고 계시니까 한 번씩 여기 좋아요 엄지척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노란톡 카톡방에 701109도 눌러주시고 오늘 1부 2부 방송 원고 올려드릴 텐데 그 방송 원고만 보시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701109 얼른 그래서 701109 이렇게 11개 방이 있는데 지금 뭐 윤정두가 요즘에 무방을 3월 중순부터 거의 못했죠. 성대 결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송을 안 하는 줄 알고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도서한권 통으로 올려드리라고 할 테니까 도서한권 통으로 좋아요도 빨리. 제가 이렇게 시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더 늘려서 하든 뭐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혜택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11개의 방에 가장 능동적으로 701109 이렇게 눌러주시는 방에는 도서자료 한 권 통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교육 오늘 2부 원고에서 업그레이드된 주도주 교육의 흐름입니다. 그 기준도 그래서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께서는 좀 먼 걸어 오시더라도 도서한권 701109를 잘 눌러주신 방에만 도서한권 통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유튜브 링크 올려주시고 지금 10개 11개 여기가 10개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11개인가요? 아이고 701109 오늘 목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밤새워서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올려주시는 방들 위주로 지금 올려주세요. 바로 도서자료 한 권 통으로 쭉 올려주시고 그렇지. 좋아요 뭐 701109 올려주신 방 위주로 쭉 올려주시고 이쪽 방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이제 뭐 대답도 안 하는 방은 올려드릴 수가 없죠. 호드람 선생님께서 그냥 여기저기 다 올려주시고 계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방송 원고도 1부, 2부 올려드릴 거고요. 주도주 링크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 링크 한번 더 올려주시고 그다음 유튜브에도 지금 인원이 조금 더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엄지척 한 번씩 해주셔야지. 오래간만에 22분이 뭐야 창피하게 지금 접속 인원이 그래도
뭐 아까 71분이셨고 지금 몇 분인가 더 들어오셨을 텐데. 예.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방법 80명 들어와 계세요. 원래는 이 시간대 접속 인원이 더 많으세요. 그죠? 홍보가 안 돼 있고 또 다른 채널로 넘어가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엄지척 79분이시면 엄지척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독 신청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구독을 많이 하시고 장중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시황들을 한 달 내내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시황들을.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한번 쭉쭉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다우지수 월봉 보시자고요. 오늘 또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들리죠. 여기서 만약에 대밀렸어. 꼬리가 달렸어.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여기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4월 1일까지니까 추가적으로 강세를 뗐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꼬리를 달았어. 그리고 꼬리를 달고 뭐 하다못해 음봉으로 미끄러졌어. 그게 뭐가 문제? 대세 상승장에 뭐 어떤 훼손이 나오나요? 마찬가지로 나스닥 S&P 500 지수 훼손이 있나요? 또 나스닥 지수에 훼손이 나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훼손되나요? 전혀. 사상 최대치 신고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근데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 상승률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왜 못 가요? 미국 증시 사상 최대치인데 우리만 왜 못 가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증시만 왜 못 가요? 다우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데 26.86이에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데 24.71이에요. 나스닥이 이제 오늘 강세를 띄고 올라가면서 좀 더 올라갔겠죠. 근데 고점 찍었을 때의 기준이 대략 30%가 넘게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눌림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96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또 유럽이 오히려 31%. 지금 그 직원께서는 체킹해 두셨다가 우리 임직원 방에 올려주세요. 내일부터는 닥스, 독일의 닥스 차트도 같이 넣으셔야 된다고. 요즘에 이제 그거를 좀 빼먹고 계속 못 갖고 나갔는데. 예. 그렇게 되고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 37.95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57.21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어요. 비교해드려요. 자, 유가증권 시장 37.95, 전기전자 업종 57.21,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96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 이후에? 10월 말 11월 저점 대비 이후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수의 흐름이 2018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졌죠.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안 깨졌어요. 글로벌 시장은. 우리나라가 2018년 이후에 정정불안, 정치적인 불확실성. 미국과 정책이 안 맞죠. 미국의 공화당 보수 정권과 우리나라. 예를 들면 북한 관련된 내용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나는 내가 김정은이를 휘둘러서 내 공적으로 남기고 싶은데 우리나라 햇볕 정책이니까 아무래도 그 공가가 빼앗겨지는 듯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로 안 맞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준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그 맥락의 흐름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디커플링 상태가 이제 해소되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요 고점 라인을 여기서 비록 넘겼지만은 IT 쪽은 2020년 초반 여기서 이미 벌써 고점을 한 차례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증세 기준의 불확실성 부분, 그 부분을 다시금 해석을 해드린다면 문제가 될 만큼의 증세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 노출돼 있고 내일 당장의 흐름에서 내일 어떤 변동이 나오든 그것을 불리한 쪽, 비이성 쪽 이런 쪽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때에,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게 될 때, 그럴 때 자꾸 뭐 이거 악재예요, 저거 악재예요, 이거 이렇대요, 저거 이렇대요, 아이트 못 간대요, 가치주가 간대요, 이전 안 간대. 그건 윤정도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성대결절이 올 정도로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데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두 개의 우리가 완성본을 놓고 보면서 설명을 쭉 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황 내용 기준에 FOMC 3월 결과물 중에 경제 성장률 두 번째 칸 6.5%, 그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하자. 실업률 낮아지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 이러한 기준점들을 전부 가져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미국 경제 전망 기준에서의 또 국채 수익률의 기준에서의 이런 흐름들 뭐 전혀 이제 문제 없는 기준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놓고 볼 게 더 이상 연기금 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하시다 보니 연기금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기금이 51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얘들 때문에 못 간다. 거짓말쟁이들 진짜. 주식을 오래 한 윤정도 얘기를 들으세요. 주식을 오래 한 윤정도가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연기금 51일 동안 연속 순매도했는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따져요?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요즘에는 어지간하게 공부 안 해서는 힘들어요. 윤정도를 쫓아오지 않으면 더더욱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 기관이 안 사, 개인이 사는 것 같은데 동학개미가 주가를 끌어올렸나?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누적적으로 한번 봅시다. 보시자고요. 삼성전자의 개인 누적 수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동학개미가 들어올린 거예요?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이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잖아. 이 동학개미가 끌어올렸냐고. 응?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과연 누적적으로 얼만큼의 물량이 개인들에게 떠넘겨졌느냐의 기준, 그리고 어느 가격에 떠넘겨졌느냐의 기준.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삼성전자의 지분이 7%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외국인이 55%에 달해요. 대주주가 36%입니다. 기관 지분이 또 있겠죠. 연기금을 포함한. 유통 물량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7% 수준인데 고정적인 개인들이 있죠. 단기 성향의 또 추세 성향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서도 개인들이 110만 주를 샀어요. 개인들이 들어올렸어요? 아니죠. 우리가 요즘에 지금까지도 계속 들여다보는 게, 예를 들면 HMN 같은 경우도 들여다봐요. 호가를 어떻게 움직여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85,500원이다. 이거 개인들이 죽어라고 사봐야 주가가 왜곡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해치도 해야죠. ETF 상품에 대한 해치도 해야죠. 삼성전자 선물에 대한 해치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해치 차원, 또 정상적으로 추세 차원에 놓여져 있는 금액들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냥 누가 돈이 좀 있다 혹은 개인들이 흥분해서 두세 호가를 샀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두세 호가를 만약에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렸다 혹은 두세 호가를 개인들이 밀고 내려갔다, 그럼 호가의 왜곡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왜? 더 큰 금액의 ETF 상품, ELS 상품, 또 ELW 상품, 또 그 밖에 해치 물량, 또 코스피 200 지수, 또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선물, 전체적으로 비이성적인 흐름이 개별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물량도 여러분들이 또 시장에서 또 채널 돌리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29만 샀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도 189만 주, 매수 얼마? 220만 주. 손바뀜. 물론 해치 차원의 매수매도도 있어요. 해치 차원에. 예? 그리고 단타 기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물량의 상당 부분의 물량의 흐름이 손바뀜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 매도의 강도가 밑으로 집어던졌어요. 야 너 죽어봐라 하고 막 밑으로 집어던진 매도에 저게 190만 주가 야 죽어봐 막 그러면서 야 나 공매도 이빠에 때려놨으니까 저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되니까 너 죽어봐 그냥 막 악을 쓰면서 매도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2부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도를 했어요. 15조야. 그 사이에 시장은 20% 이상 올랐어요. 15조 매도하는데 20% 올랐다고. 아 다른 데서 더 샀구나. 얘들이 더 사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으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국민연금이 매도를 하면은 순매도의 기준인 거지 매수는 안 하고 매도만 해. 국민연금의 자금을 가져다 쓰는 쪽이 한 군데입니까? 매도만 하고 매수는 안 해요? 한 명이야. 국민연금 한 명이 그냥 매도 그리고 딱 끝이야. 매도와 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도 시장의 흐름에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일별 기준에 연기금 쪽 어때요? 매도 매수에서 국민연금이 연기금이 대부분 다 연기금은 국민연금이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1조 1,000억의 매수와 1조 3,000억의 매도란 말이에요. 손바뀜의 흐름이라는 거지. 아니 그리고 내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 이쪽에서 위험자산에 그냥 마음대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그냥 막 사재 끼고 그러면 좋은 거야? 뭔 정치하는 양반들이 여기 자기들이 그 금융까지 그렇게 알아? 금융학 박사야? 법조인, 의료인, 금융공학도 이 세 계층의 인사이신 분들이 가장 현대사회에서는 핵심 분야의 선봉주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금융공학도들이 아니 연기금 뭐 한 명이서 연기금이 한 명이야? 연기금 자금 운영하는 게 한 명이에요? 한 군데야? 그냥 오늘 1,900억을 매도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와우. 그게 명확하게 기준점이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명확하게 기준이 안 잡히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1조 1,000억 매도하고 1조 3,000억 매도하고 1조 1,000억을 매수를 했는데 무슨 일방적인 매도를 한 것처럼.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시장이 깨졌냐요. 주구장창 막 박살났어요? 박살났나? 12월 24일 이후에 연속 순매도 51일 동안에 20% 올랐다고. 20%.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도 연기금 때문에 못 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대수상승장인데 연기금 때문에 못 가는 것 같고 내 종목만 못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또 이틀 매수하고 추가적으로 또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시장에 영향력이 없다. 밑으로 막 집어 던지는 물량도 아니고 오늘 기준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만 시가총액이 얼마죠? 짠! 자, 2,200조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2,169조, 2,170조입니다. 정기전 접종이 37% 수준이라고 그랬죠. 37%입니다. 안 봐도 짝이야, 이 정도는. 이게 뭐 그냥 바뀌나 맨날? 안 바뀌어. 예?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냥 막 들어오시는데, 예? 결론적으로 2,200조에 달하는 금액에 15조? 아우, 진짜 동네 창피해서 0.7% 가지고 시장을 뒤흔들어요? 앞으로 나올 물량 30조? 1.5% 갖고 시장을 뒤흔들어요? 거꾸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살 수도 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뭐 그냥 정치권에서 공매도도 욕을 먹더라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이 더 많아요. 무슨 공매도하면 시장 붕괴될 것처럼. 윤정두의 교육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거는 제발 좀 벗어나실 수 있어야 돼. 나중에 기회 되면 공매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도 말들이 많고 유튜브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공매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거 얘기해 줘 봐야 그냥 돌아오는 건 욕이라면은 굳이
그리고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뭐 VIP 회원님들 또 직장인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그냥 신뢰 하고 그냥 들어오시고 따라가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공매도 같은 경우 얘기를 깊게 하지 맙시다. 공매도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할게요. 전혀 문제 없어요. 공매도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양반들이 자꾸 그걸 또 정치권에서 인기몰이하려고 있잖아. 아유 진짜 후진성을 못 면하는 거야. 그러면 후진성을 못 면하는 거. 후진성. 마찬가지예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는 깜짝 놀란 게 어디서 감히 아니 국민연금 관리공단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제가 최근에 뭐 잘 안 들어가 봐서 우리 직원분들 시켜가지고 들어가서 그 자산운용 관련해서 이제 그 페이지가 어딘지 정확히는 지금 당장 막 편안하게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아마 여길 겁니다.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기금운용위원회 그리고 연역 지배구조 관리체제 다 나와요. 지금 현재 얼마가 설정돼 있고 포트폴리오 주식은 이게 해외 주식 포함입니다. 그죠? 44.6%라는 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있고 이게 다 나와요. 이거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 32명 그저 임직원방에 올려놓으세요. 미리. 나중에 또 혼란스러우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대표가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것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와서 지난해 11월 말 포트폴리오만 우리가 설정을 해놨는데 1월 말께 지금 새롭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다 업데이트 해놓으라고. 내일 가져갈 거니까 또.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조차도 안 보는 거야. 이조차도 안 보고 기자분들이 어렵게 쓴 그 뉴스 내용 지꺼있냐 갖고 나와서 엄한 소리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고 자산 배분 정책이라는 게 있고 다 있어요. 이거를 법규 지침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거야. 운영 방안까지. 이거를 아무렇게나 이 소중한 국민들의 자산을 아무렇게나 막 운영을 할까? 아니겠죠. 위원장이 계시고 그리고 뭐 당연직 위원 5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위촉위원 14분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운영 관련된 운영본부 조직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이게 다 있는 거 이렇게 다 그냥 뭐 정권 초기에 그냥 아이고 코스닥 비중도 한 10%로 늘리지 그거를 또 호재인 양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아이고 코스닥 10% 늘린답니다. 그냥 진짜. 그럼 최순실이랑 다를 게 뭐 있어? 예? 국민연금 수장된 분을 구속 수감해버렸잖아요. 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이거 찬성표 던진 거고 문제 있다. 위에서 시키니까 했지 그 양반이 뭔 잘못 시켰어. 막말로. 근데 나중에 돼서 결국은 흐지부지 그냥 없어졌지만은 하도 이제 여론도 얘기도 안 좋아졌고 뭐냐면은 주식시장 살리기 위해서 코스닥 비중 10%로 늘리고 아유 그냥 진짜 그냥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뭐야? 리스크관리실이 있잖아요. 법무팀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주식 막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나? 막 바이오주들 막 실적도 안 나오는데 막 사? 정책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그런 거에 입김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영 전략 기준도요. 윤 정부는 여기 있는 거를 전체를 통으로 다 들여다보고 지금은 많이 까먹었지. 아주 중요할 때 다 들여다보고 그 자료들을 2015년부터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 방송 자료예요. 보여드려요? 2015년도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래 여러분들도 뭐 신뢰도가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2015년도에 Y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MTN에 윤정두의 Y. 그렇게 해서 그 윤정두의 Y라는 윤정두의 Y 2020년도에 한 거 말고 15년도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 원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자, 목차 먼저 보면은 연기금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예요. 다 이렇게 목차하고 다 있었어. 예전에는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2015년도가 깔끔했어. 내용도 많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국민연금 어딨냐? 국민연금 나와봐라 오바, 연기금 나와봐라 오바. 그냥 막 추경 관련된 이슈부터 해서 달러 인덱스, 뭐 그리스 사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 이런 내용들을 또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시청률도 더 올라가고 관심도 더 가지시고, 결국은 주식형 펀드 계좌, 법인 계좌, 기관 펀드 계좌, 또 보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국민연금에 여기 있네. 국민연금 있나요? 유보금, 사내유보율, 액면 분할, 연기금이 어딨나? 연기금, 기준금리, 연기금 찾으려니까 내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보여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번 시장에서, 이 좋은 시장에서 연기금 때문에 시장 못 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에 휘둘리시지 않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잡아가실 거 아닙니까? 보여드릴게요. 투자자별 주식형 펀드 계좌수, 펀드 잔고, 나스닥 하는 총재 모두 발언, 신용잔고 추이, 달러 인덱스, 글로벌 증시의 흐름, 가족 제한 폭의 흐름, 액면 분할, K탑 30에 관련된 내용, 저 탁상 행정이었죠? 금통위 관련된 내용, 수출입 동향, 또 보자. 이거 어디 있는데 다 그걸 눌러볼 수도 없고, 참나 답답하네 또. 찾다 보면 나올 거야. 왜냐하면 저 자료를 가져다가 새롭게 만든 거예요. 저 자료를 가져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알람 구독 신청하시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에요. 유튜브에 알람 구독 신청하시는 이유가. 잠시만요. 직접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보죠. 목차에서 못 찾았다면 PPT에서. 여기서도 못 찾으면 다음에 다시 보시죠. 여기서 볼까? 그렇게 해서 이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많이 들여다본 거예요. 요거 제가 내일 다시 찾아가지고 언제쯤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었는지 그걸 볼게요. 그래서 이때 똑같습니다. 항상 연말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중 채우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20% 채우기로 했어. 근데 17.8% 채웠어. 쉽게 18% 채웠어.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2%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채워야 되니까 30조가 연말까지 들어온대. 11월에 방송에 갖고 나와서, 자, 국민연금이요, 올해 20% 채우기로 했는데요, 지금 18%예요. 2%를 더 채워야 돼요. 연말까지 20조, 30조 들어올 거예요. 확 그냥 막 그냥. 그럼 작년 말에 어떻게 19% 이상을 편입하고 있었잖아요. 작년 말에 주가가, 지수가 급격하게 11월부터 빠바바바박 2천 깨진다고 쌩 난리를 치고 악을 쓸 때, 윤정도 3천 간다고 악을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지수가 막 빠바바바방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비중이 그냥 한꺼번에 확 느는 거죠. 대형주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19%를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대 그대로 갖고 왔어. 왜? 플러스 마이너스 전략적 전술적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넘쳐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확 넘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19%까지 넘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전략적 전술적 허용 범위를 갖고 가니까 넘쳐도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씩 조절을 하는 거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정치권에서 이것도 모르는 작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말을? 죄송합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양반들이, 정치인들이 무조건 또 양반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 양반들이 이걸 기준 잡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낫다라는 거야.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대책도 없이 주식 막 팔면 어떡해? 야, 시장이 시장이 연기금 판다고 시장이 밀렸어? 확 그냥 막 그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우리나라 증시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전략적 전술적 비중 자체를요 3% 2% 있잖아요. 그거 수치만 좀 바꿨어. 어? 뭐 전략적을 예를 들면 전략적을 뭐 4%로 올렸나 뭐 그거 수치만 좀 바꿨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어? 그냥 나라님이 하시니까 그냥 아유 그냥 입맛에 맞춰주자. 아우 뭐 설명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 독불 장군 저거 이렇게 된 것뿐이 없다고. 결론은 뭐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30조가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고요. 두 번째로 뭐다? 오히려 더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국민연금 때문에 시장 못 가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시장이 더 오르면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 비중이 더 높아지죠 또. 왜? 가만히 있는데 국민연금이 100조를 갖고 있어 예를 들면 100조 100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쭉쭉쭉 뻗어 올라가 버려요. 그 중에 주식이 20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삼성전자 20조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번처럼 70% 올라서 아니 11월부터 1월까지 70% 올랐는데 왜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 100% 올랐다고 칩시다. 삼성전자 20% 갖고 있다고 치고 그럼 어떻게 돼? 40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20조가 돼버리잖아. 120조에 20%는 얼마야? 24조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40조가 돼버리니까 16조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수록 연기금은 팔아야 돼. 근데 그걸 억지를 써서 야 왜 자꾸 비중을 줄이냐. 당연히 줄이는 거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에 2자릿수로 증가시킨 거예요. 국민연금의 비중을.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반대세란 말이야. 선진 시장은 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데 아니야 나는 반대세야. 일본은 채권 비중이 높아요. 일본은 채권 비중이 높다고.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우리나라도 저것을 윤정두가 정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아무나 딴 따라가서 저거 정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금 운영 본부가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콩나라 판나라 하면 되겠어요? 지금 뭐 국민연금이 뭐 큰 잘못했어? 국민연금이 뭐 주식시장을 훼손시키면 어때? 정상적인 운영 방안에서 진행을 한다면. 그죠? 이기주의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에. 공매도가 없으면 그냥 시장이 막 갈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공매도 없어야 된다?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 대비 개인들에게 불공정한 게임 아니냐? 그거는 어느 기준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에 공매도는 떠나서 연기금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고 시장 영향을 줄 규모도 아니다. 거기에 외국인 지분을 비교를 해드리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를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뭐 외국인이 팔아요. 팔면 어때? 외국인이 55조를 팔았다니까 이때. 이게 55조예요. 이런 데이터를 본 적 있어요? 이거 다 윤정두가 한 거야. 10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도한 날짜만 뽑아가지고 차트에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우리 직원분께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난 거야. 우리나라에 윤정두뿐이 없어. 요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뭐 증권사에서 수급을 이렇게 해요? 안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 자료는 윤정두뿐이 없는 거예요. 기관들이 다 사서 올렸잖아. 기관들이 누구야? 이거 주식형 펀드지. 주식형 펀드가 누구 도냐? 옆집에 철수형, 뒷집에 영희 누나, 앞집에 대철이 형, 똥주형까지 66조를 넣었어요. 왜? 고 노무현 대통령 고수자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3개월 만에 얼마 올랐게? 25% 올랐다. 누가 직장 다니냐고. 대통령께서 8천만 원 가입한 게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25% 올랐다는데 그게 네이버에 뒤지면 지금도 검색이 됩니다. 831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그러면서 미래에셋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거를 다 풀어줬죠. 금융감독기관이 뒷짐지고 있는데 뭐. 자, 2년 만에 누적 수익, 주식형 펀드 수익이 300%를 넘겼습니다부터 해서.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겠냐고. 66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금 보세요.
66조 와닿지 않죠. 66조 들어와서 74조 된 거거든. 뭐 74조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더 들어와서 이제 뭐 80조로 훌쩍 넘겼지만은 2005년부터 2007년 정점 찍을 때까지가 74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럼 보세요. 별거 아닌 금액인 것 같죠? 아니라고. 미친 듯이 들어온 거라고. 이게 언제? 금리를 올리는 시점. 그 이후부터 해서. 바닥금리를 벗어나고 야 실물 경기가 진짜 살아나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네. 이야 경기 호황이네. 그래서 2004년 6월부터 미국 금리 올렸죠. 2005년부터 주식형 폭발적으로 준 겁니다. 이게 55조의 외국인 매도를 다 받아낸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이 고점이에요? 아이고 참. 지금이 고점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150조 이상이 들어와야 그게 정점입니다. 여기서의 66조 3배수 180조 200조 들어와야 되겠어.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150조만 들어와도 무난하다는 거죠. 150조.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경기가 좋아질 때. 어이구 감사합니다. Y 8회분에 나와요. 8회분 제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신뢰가 가는 거지 서로가. 8강. 2015년도에 이게 2015년도 자료에 이미 윤정두 자료에는 연기금이란 연기금이란부터 알고 뭘 해야지. 예? 그러면서 연기금이란 해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된다? 연기금의 기준에서 전략적 전술적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적 전술적 자산 배분의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니 옆에 경쟁업체들 애들 맨날 12시에 넘어서 시황 미팅 하자고 가끔씩 오면은 헛소리들 칙칙하고 51거래일인지 24거래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기자분이 한번 딱 써놓은 거 그거 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매도하는데도 그냥 맨날 똑같이 그냥 뭐 날짜를 모르니까 연기금 매도해요. 아 뭐 어떤 뭐 맨날 울고 어떤 기준점도 없이 어떤 대책도 없이 막 판다고. 야 걔들이 팔아서 연기금이 팔아서 시장에 충격 준 거 있니? 아우 진짜 화끈한. 결론적으로 어때요? 연기금이 들어와 주면 제일 좋지만 2015년도 자료 이게 2015년도 윤정두 최고죠. 윤정두의 영원하라 000 한번 갑시다. 000. 윤정두 최고 아니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믿고 따라오는 거지. 멘토라는 게 어디 말장난들이나 하고 2번만 원 달라요. 그저 있잖아. 옆에 가면 시황 돈 받고 파는 친구. 저보다 2-3살 많은데 친구라고 안 되지만은 한참 이 바닥 후배인데 윤정두가 그렇게 안 가르쳤다니까. 전략적으로 와우에서 그 담당자 있어요. 그 양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 성실하다고 막 띄워줘.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러잖아. 채권 수익률 2번만 원 달라요. 급박하게 올랐어요. 그게 뭐 어쩌라고. 시장 멀쩡하기만 하고 폭등 내리는데 거기다 대고 2번만 원 달라요. 그럼 주도주 다 팔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가치주를 사야 됩니다. IT가 지금 더 세지 않나? 연기금이 너무 많이 팔아요. 이건 문제 있습니다. 바보야? 윤정두 2015년부터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뭐야 000에 올라오다 말어. 아우 창피해. 12시 13분이나 그만해야겠다. 아우 동네 창피해서 이거 못하겠네. 채팅방에 어떻게 갑자기 여쭤보니까 대답을 못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자 000 윤정두야 영원하라 000 노란톡에도 000 얼른. 목 아파요 진짜. 우리 정의원님들은 막 혼내신단 말이야. 정의원님들은. 왜? 목 아껴야 되니까 정의원님들 방송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정의원님들 맨날 방송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목 아프게 목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윤정두의 영원하라 포에버 000 1분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고객님들한테 무지하게 혼난다고. 정의원님들 라이브 방송도 지금 평상시보다 많이 줄여가지고 하루에 몇 차례 안 해드린단 말이야.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를 아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다 오픈해놓고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방송 나오는 친구들 자체 저것 자체도 모르고 나와서 떠들어대니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연기금의 문제가 지금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보다 세요. 이 당시 기준에. 근데 결국 기관이 받아냈죠. 지금은 뭐 개인들이 받아서 정점이다? 아니 주식형 펀드는 개인들 돈 아닙니까? 이건 개인들 돈 아니에요? 카톡방에도 빨리 000 빨리 다른 내용도 또 중요시 봐야죠. 내일 또 아침에 공략할 종목 하나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요 44개 아예 안 되지. 지금 115명 계시면은 70개 이상 돼야지. 000.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2+1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3 진행해 드릴 테니까 3+3 네, 그렇게 할 테니까 선착순 3분 아까 앞타임에 진행을 한번 했었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함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전화하셔서 내일 아침부터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시장은 무조건 바닥신호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바닥신호로. 그렇게 해서 주도주라는 개념 기준 또 매집주라는 개념의 기준. LG전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볼까요? LG전자의 흐름도 제가 이렇게 따로 좀 뽑아놨어요. LG전자를 53회든가 LG전자 주도주 어디서 뽑아놨는데 잠시만요. 왜냐면은 LG전자 매집 이후에 흐름 범위를 좀 보여드렸거든. 매집을 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LG전자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여긴가? 여긴가? 아닌데? 한번 보시죠.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LG전자 기준에 88회차? 아닌가? 주도주 이건 단기공약주 기준이고 방송원공 LG전자 같은 경우에 매집을 하고 매집한 이후에 흐름에서 결국은 50%의 매집 이후에 50%의 주가 등락을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께 12월 23일 날 상한가까지 안착하고 그 수익 고스란히 다 안겨드리게 됐잖아요. 다 날이고. LG전자에 어딨니?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1월 매집에 대한 부분들 자료 부분을 뭐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설정해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이제 방송 원고에서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 원고에 이게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요건 것 같은데 LG전자. 자, LG전자 매집의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 16일의 기준에 이게 9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 그 LG전자 같은 96,200원 아닙니까? 17일 기준에도 96,200원. 매집이 돼 있으면 5에서 10% 매집이 돼 있으면 30에서 50% 들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LG전자가 매수평균 단가가 8만 원이에요. 외국인만 샀거든 사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LG전자의 매집 그 기준이 여기 있죠. 순매수 기준으로 900만 주. LG전자가 1억 6,400만 주인가요? 1억 6,400만 주? 한번 볼까요? 7천억. 1억 6,400만 주 LG전자. 그렇죠. 나 순간 1억 4,600만 주로 바꿀 걸 그랬거든. 1억 6,400만 주 수준이죠. 1억 6,360만 주. 거기에 910만 주니까 어떻게 돼? 대략 한 6% 가까이. 6% 가까이. 5.5%를 매집한 거예요. 5.5% 7천억을 매집한 겁니다. 7천억을 매집하고 5% 이상 매집을 하고 5% 이상 매집이면 얼마예요? 30에서 50% 들어올려야 되죠. 매수평균 단가가 8만 원. 30%면 얼마예요? 2만 4천 원이니까 10만 4천 원. 그게 1차 목표 주가 그 당시에 10만 4천 원 잡았어요.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12만 원을 잡았어요.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매집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금액 기준도 7천억, 말이 7천억이지. 응? 그래 결론적으로 그 다음번에 흐름에서 LG전자의 하루에 그냥 상한가, 그 상한가와 함께 11만 9,500, 9만 원에서부터 11만 9,500. 그 LG전자 이 당시 기준 한번 보시면은 난리가 아니었죠. 한번 볼게요. 그것도 봐야 뭐 보이는 게 보여져야 뭐 보여져야 여러분들도 뭔가 기준을 잡으실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렇죠. LG전자야 나와봐라 오바. 보겠습니다. 뭐 신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행복했죠. IT들 막 전부 폭등 날리고 11월 달 기준에 12월 달 기준에 문자 한번 보시면 이건가? 12월 23일 날 문자가 이거예요. LG전자 그 전부터 꾸준한 매집, 주도주라는 거는요. 매집을 하는 것이 보여지면은 그것에 맞는 추세 범위도 가지고 가야 돼. LG전자, 삼성전기. 그러면 LG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매집이 없이 개인들에게 던지지 않았냐? 장난쳐.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 50%에 달하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5%가 달합니다. 이미 다 채워져 있는 종목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매집이 아까 보신 것처럼 5.5% 7천억. 그 10시 32분 이날 수능이었어요. 이날. 그죠? 그래서 10시에 개장했어. 10시 개장하고 개장하자마자 신규 편입 94,100원 15에서 20%. 자 10시 51분에 신규 편입 97,000원에도 20에서 25%. 자 11시 1분의 기준에 신규 편입 98,600원에서 30%까지 확 다 채운다. 그러나서 안타깝게 변동이 고점 대비 너무 좀 눌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0% 수준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 거죠. 일부 뺏겼어요. 일부. 평균 단가 그래서 결국은 12만 원대에 몇 달간 갖고 왔던 물량을 대부분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50% 수익률에서 많이 뺏겨요. 그리고 나서 재편입. 결론적으로 매매 사인이 하루에 뭐 며칠에 한 번 정도 LG전자에 비중을 채워드렸다고 한다면 23일 상한가 들어갔나? 이날은 어떻게 해요? 상한가 10% 차익 실현 10%만 유지. 20%나 뺏겼지만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한 거고 밑에서 한번 뺏기고 그 다음날 추가 차익 실현한 거고. 매집이 되고 그 변동성의 크기가 나오면 기준점을 잡아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주도주의 경우는 우리가 이 매집이 진행된다라는 거하고 요 자료들 지금 다 올려드렸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상, 특히 지금의 시장에서는 5조 이상, 10조 이상, 특히 주도주는 10조 이상 충분해요. 그 종목 가지고도. 그렇게 해서 수익기준 잡아내고 잡아가면 결국은 이러한 수익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윤정두가 삼성전자 아니지. 2003년 4년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를 봤습니다. 왜? 환율이 1140원에서 방어되고 있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우월했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환율이 붕괴가 되죠. 900원까지 이탈합니다. 900원까지. 그럼 시장 무너진다고? 아니지. 그건 애국심 마케팅이고. 결론은요. 이것도 수정하라고 해주세요. 이 두 개는 소수점이 없어. 얘만 소수점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소수점이 없으려면 다 같이 없고 있으려면 소수점이 있고. 그거 수정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원고가 나가면 이걸 다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수점 두 개가 있는 게 좋고. 예. 그래서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으면 안 되지. 없으면 뒤에 00이라도 붙여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시장 300% 오를 때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11배 올라오죠. 삼성중공업 13배. 포스코. 포스코는 제일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조선에 들어가, 건설에 들어가, IT에도 들어가, 자동차에도 들어가. 근데 포스코가 가격을 막 올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죠. 사실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판 같은 경우에도 동체강도 후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업체 관계자, 철강업체 관계자,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 이렇게 모여서 가격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맨날 일본 애들이 그 당시 기준에 볼멘 소리를 한 거예요. 재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증치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 증치세 환원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죠. 그래 가격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 철강은 늦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 수익률을 조금 넘기다가 마지막 자락에 터지는 거죠, 한 번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 기아는 이 당시 기준에 어마어마한 실적. 왜? 엔화 강세 때문에. 엔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 1달러당 120엔 정도를 되돌려받았는데 1달러당 75엔까지 깨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달러에 차 한 대 팔았다고 치면 120엔 받아다가 월급 주고 다 했는데 1달러에 75엔 받아다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 정의원님들은 이런 얘기 아주 귀에 그냥 딱지 앉을 정도로 지겹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들으세요. 왜? 쇠뇌가 돼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흔들리면은 나쁜 똥주이래. 윤정도를 욕하더라도 얘네들을 욕하면 안 된다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움직입니다. 월등하게. 그죠? 이때 삼성전자 150%뿐이 못 올랐어요. 시장 수익률 내놓고 박수 치고 좋아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다니까.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또 시장을 보시는 시각이 좁게 형성돼 있으시다 보니까 시장이 70% 올라왔는 45% 올라왔는데 내 종목이 20%만 올라와도 박수 치고 좋아해. 대표적으로 우리도 그랬잖아요. KB금융. 손실 없는 게 어디야. 주도주 IT 자동차 다 날라다니고 LG화학 다 날라다니는데 KB금융은 그래 너무 죄송해서 현금성으로 기준 잡습니다. 손실 보고 팔 이유가 없습니다. 배당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5만 원 초반에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더 올라갔죠. 근데 그게 시장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장 수익률을 원할 거예요. 주도주를 원할 거예요.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의 등락률 대비해서 최소 범위가 1.5배에서 2배 그리고 이렇게 10배씩 움직이는 경향도 나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거면 내 말을 안 해.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2위.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1, 2위의 기준. 주도주를 통해서 이 수익을 내란 말이에요. 83.39% 오를 때 KT 이런 종목 말고 포스코 시장 수익률 좀 넘는 거 이런 거 말고 현대중공 같은. 또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KT,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와. 포스코, 현대중공. 이때는 사실 금융지주사도 많이 갔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현대중공. 묶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307% 오를 때 결국 이렇게. 조금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채팅방에 올려줘야지. 소수점 뒷자리 넣는 거. 마찬가지. 이게 시장 주도주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도.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요? 주도주를 놓고 보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이뻐?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전자 경기가 대바닥인데 무슨 삼성전자 개뿔. 갈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테마. 유가 올라왔다고 롯데케미칼을 들어올리고 LG화학 들어올리고 정유주 들어올리고. 왜? 랩 상품에 돈이 조 단위로 막 들어오죠. 업체마다. 그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차화정 랠리라고 해서 그냥 묻지마가 된 거지. 근데 그나마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6년 1월부터 해서 기준 잡으면 시장 80% 수준 올라올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마어마하죠.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기준은 자동차. 왜? 민주당이 승기 잡았으니까 정책적으로도 또 엔화가 강세를 띠니까 가격 결정력에 대한 부분도 경험치만 보면 돼. 경험치만. 그 당시에도 2008년이든 그 이전 2003년이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시황을 보고 그 종목군들에서 수익 낸 사람들이 지금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 리딩할 수 있고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맨날 잡주만 하고 어디 보이지도 않는 종목, 지금 상장 페이지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종목군들만 히트 한번 쳐보려고 여러분들 앞에 깔짝깔짝대면 그 사람들이 무슨 시황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지금에 와서 무슨 채권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 거 그게 무슨 뭐나 된다고 그거를 갖고 나와서 악을 쓰고 주도주를 다 팔라고 하고
성장주 팔고 가치주를 가야 된다고 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최정점에 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런 주도주에서 예? 시장을 견인하는 주도주에서 시장 수익률의 최소 2배, 3배, 5배, 10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도주 한번 갑시다. 주주주.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순간 방송은 끝낼 거예요. 농담해 해라. 목 아파요 지금 저도. 주주주 빨리. 예? 지금 미국장도 뭐 그냥 그대로 1%대 초반 유지하면서 강세를 띄고 있는데 주도주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주. 그리고 나서 상한가? 윤정두가 상한가 이거 못 잡아드려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상한가 종목 하나씩 보면서 잡아볼까요? 역으로 한번 복습해볼까? 그리고 내일 공략 주자 오픈해드릴게요. 주주 빨리 채팅방 한 번 그 쫙 넘겨야죠.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도 싫어요 한 명 또 있어.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난 민감한데 말이야. 싫으면 나가면 되지. 이렇게 악서가면서 내가 광고를 해서 뭐를 했어. 그냥 확 그냥 진짜. 주주 빨리 한 페이지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주주. 우리 유료 고객님들은 일부러 안 올려주시는 것 같아. 쉬라고. 주주.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메인 화면에 우리 문정원 대표님 해외 투자 아니니까 해외 투자 저거 바꿔달라고 하세요. 팝업. 주주. 그렇게 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카톡방에 주주. 주도주에 대한 동영상 링크도 한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 방송 원고 2부 원고도 한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운받으시고 동영상 보시고 오늘 동영상도 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잡아내서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주도주 이외에 단기 공략주는 앞전 시간에 무료 방송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종목 기준에 다 잡아낼 수 있다니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상승률상이 뭘까요? 시세 상승률상이 상승률 자, 신화실업 한번 보시죠. 거래대금이 얼마나 되나? 저건 뭐 거래대금이 없고 손오공이 거래대금이 그래도 1,000억을 넘겼네요. 1,300억. 얘 볼까요? 손오공 어떤 이유에서 뉴스 내용 얘가 공시 나온 거 있어요? 장난 똥 때리나? 얘를 가지고 방송 나와서 얘가요 끝내주고요. 지금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지정이 됐잖아. 한쪽 어디 특정 창고에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나 보네. 매도든 매수든. 뭐 있어? 얘가 무슨 뭐 지금 뭐 당장 뭐 공시 나온 거 있어요? 그 시세에 변동을 줄 만한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어서 공시 준 게 있냐고. 다 쥐들끼리 뉴스 내용 가지고 혹은 심리적 음명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회사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시가총액 900억짜리를 방송 갖고 나와서 상한가 대박 나셨죠. 시가총액 상한가 가서 900억인데 이거 왜 올랐어요? 이러면 뭐 때문에 올랐고 뭐 때문에 올랐고 뭐 때문에 올라. 공시도 안 난 종목. 근데도 이런 종목에서 나는 교육을 받고 싶고 수익을 내고 싶다. 다른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먼저 거래량이 터져야만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캔들의 크기가 터진다. 당연한 논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안 터지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들여다 딱 보면 거래량이 없어. 거래대금이 없어. 근데 이걸 뭐 어떻게 갑자기 누가 확 들어와서 여러분들 수익 나라고 막 들어 올려주나? 아니죠. 그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 다 올려주라니까. 자료 다 올려주시고 링크도 주시고. 오늘 그저 2부 원고 그 다음에 주도주 링크.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거래량이 터져야만 움직인다. 이건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얘가 끝내주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녹아나시면 안 되는 거고, 개장 초에 순식간에 치고 올렸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따라 붙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 변동성이 마지막 나왔던 이 변동성들 있죠. 그럼 얘를 공략할 때 10% 등락 범위 변동성을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대금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70% 또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기준. 그러면 예를 든다면 2,300억, 그리고 우리 시장의 기준에서 2,000억을 기준 잡는다고 치면요. 2,000억의 기준에 잘 보세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종목 오늘 900억짜리 보지도 않아. 그리고 2천억의 거래대금에 전일 종가가 얼마였을까요? 한번 봅시다. 전일 종가 2,700원. 그럼 2천억이 터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는 일단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3,000원이죠. 그럼 2천억 나누기 3,000원 해주면은 오늘 거래량이 6,600만 주, 대략 6,5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4천만 주뿐이 안 터졌잖아요 하실 텐데 아니죠. 왜? 얘는 뭐 개장 초에 슉슉슉 하고 상한가 갔으니까. 그러면 4천만 주가 얼마까지 해서 터진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터진 거 아니에요? 뭐 10시 뭐 이럴 때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략 기준 잡아드릴 때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자, 우리 뭐 전체 회원님 방에서도 한번 보시죠. 오늘 기준에 04월 05일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이제 종목 기준 짝대기를 넣었었나 제가? 04월 05일 기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준 거래량이 100만 주일 때는 10시까지 30%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6,500만 주에 30%는 얼마예요? 7천만 주라고 잡고 그럼 200만 주만 터지면 되겠네? 200만 주 넘겼잖아 벌써 이미. 야 2천만 주. 2천만 주 넘겼잖아요 지금. 7천만 주에 30%라 해도 2천만 주 훨씬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9시 10분까지 해서는 650만 주만 터져주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찔빛 320만 주 9시 10분에 320만 주 그리고 나서 빵! 그리고 횡보? 그리고 나서 횡보? 그리고 나서 재차 거래량을 수반하고 빠방. 그럼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실질적으로는 평상시 보았던 종목이라면 요 정도. 그리고 보지 못했던 종목이라면 요 라인.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1,000억 미만 쳐다도 안 본다. 이런 종목을 상한가 갔죠. 대박 났죠.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 발로 그냥 2단 옆차기를 하는 거지. 또 거래대금 터져 있는 종목 얘도 거래대금 1,000억뿐이 안 돼 사실. 그죠? 1,000억. 시가총액 1,900억짜리 현우산업은 800억짜리 이런 거를 부러워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330억짜리 아우.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4,00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똑같아요. 교육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의 흐름에서 전 거래일에 상한가를 진입했단 말이죠. 전 거래일 상한가에 80% 수준의 거래량 7, 8에 56, 560만 주 550만 주만 넘기면 변동성은 10% 이상 나온다. 550만 주. 근데 갭상승 이후에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요? 단 한 번도 밀려 내려오질 않아요. 갭상승 이후에.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개장 초부터 터졌겠죠. 개장 초부터. 그러면 거래량 터지고 들어올린 이후에 밀려 떨어진 다음에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 터졌잖아요. 여기서 터져줬잖아. 터져주고 돌릴 때의 기준이죠. 요 5MA, 20MA 거래량 혹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들어올려주느냐. 요 정도 수준에서 공략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 고점 찍고 제자리도 오고 뭐 요런 기준점들을 예를 들면 대형주의 기준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부분의 추이 부분 일자별로에 5MA, 20MA 거래량이라든가 변동성이 나오던 날의 거래량이라든가 그런 거래량의 70%라든가 혹은 거래 대금의 기준이라든가 혹은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기준.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렸던 게 이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거? 다시 한번? 오케이. 마지막으로 출석 검사 한번 더 해봅니다. 4월 6일자 요 기준점 내일 아침에 들여다볼 수 있는 공략주 요걸 다시 한 번만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 각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변동성 거래 변변 그럼 좀 이상한가? 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 빨리 시간 없어요. 벌써 12시 40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도 간단하게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거 빨리
그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이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정연분들은 내일 아침에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늦은 시간이라 골뱅이 넣기 그렇고, 무료방은 어쩔 수 없이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니 올려드리는 겁니다. 거거거거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의 기준점이 요거예요. 요거 오늘 7시 이걸 왜 창을 다시 띄웠지? 장중에 이게 해놓은 창이 이렇게 있는데 몰라서 다시 띄웠구나. 여기 보시면 이제 4월 6일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기준 거래량 600만 주 기준에 요 밑에 보면 시간별 거래량이 있어요. 그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이면은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내일 기준에서 LG전자의 이슈 부분, 그 이슈 대비해서 오늘 뭐 변동폭이 좀 제한적으로 좀 확대돼서 음봉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의 흐름은 전부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35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라면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장 마감 때 350만 주 뭐 하겠어요? 그럼 9시 10분에 얼마? 35만 주가 터져 있어야죠. 그리고 양봉. 디스플레이 700만 주 기준, HMM 1500만 주 기준, 현대차 350만 주, 하이닉스 600만 주. 이렇게만 하면은 소형주 잡주 안 들여다봐도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소형주 잡주도 또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면은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갭 상승 이후에 이제 변동폭이 좀 확대가 돼야 돼요.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부분이 최소 150만 주는 실려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에이프로젠 그 KIC 같은 경우가 일단 시간에서 변동이 나왔는데, 거래량 기준을 잡으실 때는 대략적으로 1억 5천만 주 정도 터져야 돼요. 와, 어마어마하다. 아니에요. 1억 5천만 주가 터져야 3천억 정도 거래량이 됩니다. 너무 많다. 그러면 1억 주라도 터져야 됩니다. 시간에서 430만 주 터졌기 때문에 1억 주 정도. 그 다음에 흥국 F&B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은 흥국 F&B의 흐름도 1992억짜리예요. 그런 종목의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일 공략주 기준에서는 대형주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미국장의 흐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HMM의 실적 부분의 개선폭이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추세 범위의 기준은 이게 10월 23일 얼마? 8,000원. 7,000원대에서부터 교육을 해드렸죠. 이렇게. 이걸 오버슈팅으로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3주 만에 50% 올랐거든요. 그 내가 생각하는 50% 올랐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결론은요, 이런 게 오버슈팅이에요. 추세를 넘길 만큼의, 잘 보세요, 거래량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래량 대비 또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 거래대금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겁니다. 이런 오버슈팅이 나와야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오버슈팅이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판단해 줍니다. 어떻게? 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지고 이럴 때. 그리고 새로운 추세. 그 다음 범위에서도 이거 봐라.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이네. 거래량은 제한적인 것 같아도 거래대금은 여기에 못 미치는 거래대금이 아닐 거예요. 충분히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버슈팅 아니다. 오버슈팅 아니다. 오버슈팅 아니다. 이게 22,300원이에요. 35,700원 찍어버리죠. 오버슈팅 아니다. 이거 오버슈팅 아니다. 오버슈팅 아니라니까. 오버슈팅 아니에요. 오버슈팅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갖고 나가잖아. 매일매일. 로그 차트로 보십시오. 이 차트가 부담스러우시면 로그 퍼센테이지 차트 보십시오. 퍼센테이지로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결국은 이게 29,050원. 3월 25일 날. 이것도 오버슈팅 아니다. 로그 차트로 봤더니 오버슈팅이 아니더라. 그죠? 이게 로그 차트란 말이에요. 응? 이게.
결론적으로 35,700원을 찍고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차익 실현을 하죠. 그리고 지금 범위에서 다시 움직임을 가는데 일단은 HMM의 전략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각 채팅방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보시면은 HMM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4월 1일 HMM 전략 부분. 내일 되면 이제 4월 5일 것도 올려놔 드릴 거예요. 2일 것도 올려놔 드릴 거예요. 2일 것도. 2일 게 있나? 5일 거. 그렇게 해서 이 전략들 미리미리 보시란 얘기예요. 이 전략들. HMM을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개나 내가 또 눌러야지. 51개. 그렇게 해서 이게 뭐지? LG전자 녹화도 같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HMM 전략까지도 하이닉스 전부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보시고 대처하시고 해석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28,000원 공방 기준입니다. 28,000원 공방 HMM.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독 알람 신청만 하시더라도 충분하다는. 구독 알람 신청만 하시더라도.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방법 올려드리세요. 네.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방법 올려드리고, 공지사에 보면 이런 동영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세 범위의 이 전략 부분도, 이 교육 부분도 전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으니까 차분차분 놓고 보시고, 동영상도 다 올려드렸어요. 보시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또 현대글로비스 차익 실현 이후에 HMM 이게 7,000원대 21일날 23일날 쭉쭉쭉 1차 차익 실현 범위. 그러고 나서 만도, 또 기아차 6만원대에서부터 102,000원까지, 또 SFA 반도체 하루 만에 15일 월봉 하루 만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10,000원을 돌파하는, 이틀 만에 50%. 추세 교육이나 이런 전략 교육만 잘 받으셔도, 그죠? 전략 교육만 잘 받으셔도 이게 어디, 이게 HMM의 채권, 전환사채 관련된, 또 부채 관련된, 또 실적 관련된, 또 수급 관련된 이런 모든 내용은 지금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동영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지사항에 동영상 다 있다고. 그거 보시면 돼요. 주도주로서의 HMM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로 보실 때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HMM의 기준에 주도주의 범위 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는 내일 다시 방송에 가지고 나갈 거고요. 매집의 기준. 이 자료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보시고. 그렇게 해서 HMM 매집의 기준. 자, 매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씩 내고 VVIP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중간에 HMM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주도주가, 그러니까 주도주와 HMM은 완전히 달라요. 주도주는 주도주, HMM은 변동성 매매, 스윙, 비중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흔들리실 때, 이날이잖아요, 이날. 예를 들면 우리는 이날의 기준에서도 수익 기준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요날. 그러니까 안타깝게 맨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저가격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기준 잡으면.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 그리고 나서 성공가도의 기준을 이제는 달릴 수 있는 위치가 되죠. 4월 5일까지 전환 물량 행사 다 진행해야 되니까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해소가 됐고, 실적 처리고, 5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그 전에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MSCI 지수 편입 기준, 그렇게 해서 월말 수급 효과 범위. 외국인들의 매집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거기에 대체 상환, 주도 창구들 쪽에서의 지속적인 수급, 그리고 너무너무 쉬운 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가
외국인들의 편입의 기준이 잡힐 때입니다.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HMM의 똑같은 이제 추세 범위의 흐름,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 기조 잡아가신 내용들 한번 보시죠. 뭐. 남들은 주력주에서 좀 쉬어갈 때 우리가 종목이나 많아요, 솔직히.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IT 네 종목. 그 중에서 다 사는 게 아니라 두 종목으로 합주. 현대차, 기아차, 만도, 현대모비스. 여기서도 완성차 두 종목 위주로. 그 다음 이제 LG와 그리고 KB금융 전량차익 실현했고 수익 종목 딸랑 2개. 그 중에 하나 솔루션이 5%, HMM 20% 비중까지 최대 폭의 기준에서. 아니 우리 종목이나 많냐고. HMM 1월 말부터 해서 14,600원에서부터 2월 15,000원대, 16,000원대, 3월 17,000원대, 18,000원대.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러고 나서 35,700원까지. 극대형주에서의 주도주에서의 수익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수익 종목에서의 흐름도 일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죠. 그죠? 여기서 마지막 자락의 기준이 됩니다. 19,500원, 29,500원. 최고 높은 평균 단가. 31,500원의 전량 매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전날 사신 분들은 일부 손실이죠. 근데 그 전날까지는 계속 1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뭐 상상을 추구하는 지속적으로 매매사이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문자를 개장 전에 항상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못 잡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료의 기준도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료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그냥 바보여서 다 이렇게 노출해 주는데 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매집의 기준에서부터 왜 지금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양봉의 기준에 돌려질 때 기준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지지 라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되돌림의 구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창고 동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 보세요 하고 방송도 단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이거를 똑같은데도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유료에서는 문자 받고 신뢰도가 있으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매매 공략의 기준을 잡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얼마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죠. 시가총액 2위죠. 이거 보세요. HMM 전부 HMM. 전부 HMM. 30%, 40%, 50% 막. 여기 보면 평단가 22,000원, 21,000원, 29,900원. 예? 3월 18일 날. 이러니 유료방에서 만기가 돼서 연장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가끔 계시지만은 보세요. 3월 9일입니다. 이게 3월 9일. 3월 9일이면은 이때 단가가 2만 원대 초반 그 정도 하지 않나요? 3월 5일 날이 21,000원이었으니까 42%. 이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제 1시에 다시 재방송 시작합니다. 1시에 팍스경제TV에서 1부와 2부가 재방송이 돼요. 시황부터 전체적으로 다 종목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방송 1시부터 3시까지 하니까 낮에 좀 주무셨던 분들은 재방송도 보시고, 그리고 요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요 자료 이거 좀 올려주세요. 요거하고 오늘자 하이닉스 자료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동영상 부분은 공지사항에 보시면 동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올려주세요. 2개 올려주세요. 전부.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도 보시면 돼요. 보셔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구나. 12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279%. 그러니 246%. 기리우스님, 동선생님. 이번에 그냥 다들 골프 모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타깝게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또 제 몸도 좀 안 좋았고.
지금 왼쪽 발이 퉁퉁 벗어요. 아유, 이 수익들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응?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들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혼자 하기 도저히 힘들다 하시면, 예?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응?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시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지금 전화를 해도 안 받겠죠? 대표 전화는 지금 받으려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만약에 한 번씩은 올렸는데 안 받으면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3명 아니다 이거 지금 이번 주까지 이벤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까지 이벤트니까 심사숙고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1시부터 박서영지 TV 재방송 나오니까 재방송 확보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333 한번 갑시다. 내일 상한가 3개는 잡아야죠. 주력주에서 대형주에서 상한가 한번 갑시다. 상상상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목 상태에 따라서는 무방을 얼마큼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무리해서 수술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지금 계속 못하겠다 하고, 그럼 치료로 가면은 4달에서 6개월인데 30분 이상 목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333 한번 가시고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한 분이 싫어요 눌렀기 때문에 아우 속상해.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채팅방에 신나게 333 한번 눌러주시고, 음악 딱 한 곡만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